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밝아왔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바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바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최회장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들려드릴까 항상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삼성전자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인생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빛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 멘트를 또 들려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멘트를 통해서 조금씩 깨우쳐 나가고 변해가고 하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려고 애써요. 애쓰고 하여튼 하루도 안 빠지고 전 늘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은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고마울 따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사소한 태도들이 있는데 인생을 바꾸는 사소한 태도들 이것들이 쌓이다 보이면은 진짜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그 인사만 잘해도 관계는 아주 살가워집니다. 인사 아주 중요합니다. 인사를 잘하자. 우리 댓글 보면 나오잖아. 사람들 서로 간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딱 봐도 알아. 한눈에 보여요. 야, 이 사람 진짜 인간성 하나 좋구나. 인사 잘하는 그런 댓글러가 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운동은 가장 수익이 좋은 투자다. 그런 것 같아요. 몸에다 무슨 주사 맞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운동하는 게 나아, 운동. 저녁에 한 30분이라도 좀 걷든지 뛰든지 하세요. 날 춥다고 안 할 게 아니라 한번 해보시는 거야. 운동을 하는 건 운동. 걷는 게 좋아요. 걷는 거. 세 번째, 뒷담화. 이 뒷담화는 반드시 불행을 가져옵니다. 될 수 있으면 뒷담화를 하지 마세요. 다 들려오더라고요. 뒷담화 많이 해가지고 잘된 사람 못 본 것 같아. 네 번째는 그 입 밖에 꺼낸 순간 비밀이 아니더라. 비밀은 그냥 입 밖에 꺼내면 안 되겠죠. 시크릿, 탑 시크릿. 비밀은 그냥 비밀로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뀌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여섯 번째 고민은 짧게 하자. 행동은 빠르게. 보면은 고민은 겁나게 길어. 행동은 겁나게 느리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액션 좋아, 액션. 이게 액션.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행동이 중요하다.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행동으로 실천 안 하는데. 일곱 번째는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는 것. 인정 못 받으면 어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사람을 망치더라고. 뭐 그러려니 하면 되지.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이 되면 또 좋은 사람이 옵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좋은 사람. 그럼 좋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위에 또 좋은 사람이 몰려. 나쁜 사람이 되면 나쁜 놈들만 몰려. 결국은 끼리끼리야. 끼리끼리. 아홉 번째는 첫 느낌이 쎄하면 무조건 조심하자. 느낌이 중요해. 느낌이 중요해. 노래도 있었잖아요. 만날 순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아주 좋습니다. 열 번째, 내가 잘하는 걸 티내지 않는다. 티내지 맙시오. 그냥 저는 티 잘 안 냅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삶의 그 소소한 그런 습관들만 바꿔도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소소한 습관들. 조금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나고 싶다면은 제가 말한 거 10가지 한번 태도를 꼭 가슴에 품고 살아가자. 실천하자. 가슴에 안고 있으면 뭐해? 또 실천을 해야지. 하여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다. 실천하는 게. 투자도 마찬가지야. 실천을 해야 돼. 응? 뭐 사야지. 사지도 않고 맨날 뭐 쳐다보기만 뭐해. 뭐합니까? 하나씩 모아가면서 수량의 기쁨,
상승의 기쁨, 배당의 기쁨, 뭐 그런 것도 느껴봐야지. 뭐 그런 것도 느껴보지도 않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지쳐서 힘들어서 나가 떨어집니다. 구글이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그 자사의 검색 엔진과 그 플레이스토어를 기능으로 탑재하기 위해서 삼성과 4년간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뭐 체결했다.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80억 달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니까 제임스 컬러 트로스 구글 부사장인데 이날 보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열린 반독점 재판에 출석을 했네요. 그런 모바일 기기의 홈 화면에 구글 플레이를 사전에 설치하고 앱스토어 수익을 공유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번에 반독점 소송은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시작했습니다. 에픽게임즈 측은 법정에서 플레이스토어가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를 앞서도록 자금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2019년 그 당시의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공개를 했네요. 해당 그 프레젠테이션에는 구글이 4년간 2억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갤럭시 스토어가 사전에 설치되지 않은 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삼성전자가 자체 그 결제나 그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듬해 구글과 삼성이 80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 3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어요. 구글 측은 이 같은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2019년 7월 제이미 로젠버그 당시 그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부사장의 이메일을 제시했네요. 그 로젠버그 부사장은 해당 이메일에서 구글이 스토어 팀들이 서로 경쟁하는 인센티브 역학관계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우리 이재용 회장이네요. 보니까 이재용 회장 요즘 고생 많죠. 지금 보니까 뭐 재판 다닌다고 뭐 여러 가지 좀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요즘 좀 어려운 그런 시기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2분기 이어서 3분기에도 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그 ASML. 이 ASML 지분의 일부를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조 단위의 그런 현금을 확보했답니다. 그 삼성이 공시한 3분기 분기 보고서 보니까 삼성이 보유한 ASML 그 주식은 지난 6월 말 275만 72주에서 9월 말에는 158만 407주로 줄었네요. 같은 기간 지분 가치는 2조 6,010억에서 1조 2,562억 원으로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ESML 지분을 매각한 금액은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서서 삼성은 지난 2분기에도 ASML 주식 354만 7,715주를 처분해가지고 약 3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거죠. 올해 삼성에 잇따른 ASML 지분 매각은 반도체 투자 재원 확보 차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다가올 그 업턴에 대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삼성은 최근에 그 안유정 디자인 경영센터 그 담당 임원인데 그 부사장을 영입을 했어요. 그 부사장은 1974년생인데 구글의 그 모회사죠.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그 자회사인 웨이모에서 자율주행차를 디자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안 부사장 영입은 디자인 사업과 함께 자율주행 등 관련 사업 강화를 위한 조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자율주행. 제가 자율주행이 중요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삼성이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삼성의 그 재고가 올해 들어서 3조 원 넘게 늘었네요. 3조 원 넘게 늘었는데 삼성의 3, 4분기 보고서에 따르니까 재고 자산이 55조 2,559억이에요. 지난해 말보다 5.8% 정도 늘어가지고 늘었죠. 늘어간 수치네요. 보니까 별로 안 좋네. 재고 많이 늘면 이 재고가 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직전 2, 4분기 비교를 해보니까 좀 다소는 줄긴 줄었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재고는 많다. 분기 보고서에 보니까 삼성의 그 총 자산에서 그 재고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2.2%예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3.31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과 비교를 하니까 총 자산 대비 재고자산 구성 비율은 0.6% 상승했고요. 회전율은 0.8회 정도 줄었다. 재고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인데 이 DS 부분의 재고가 증가한 데에는 경기 둔화로 반도체 시장이 침체된 그 탓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보니까 48%나 낮아졌고 올 3, 4분기 말에 삼성의 그 D램의 시장 점유율은 41%로 집계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DS 부분의 재고자산은 33조 7,300억 정도 되고 지난해 말 29조 576억보다도 16% 증가를 해요. 2분기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라고 하죠. 이 모바일과 가전 등 DX 부분의 재고자산은 지난해 말 20조 1,900억에서 18조 4,400억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2조 1,660억에서 1조 9,215억 원으로 재고가 감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꾸 재고가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놈의 재고 때문에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그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전 임원이 그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네요. 야, 보석으로 풀려주네. 이거 뭐 이래 안 되는데. 하여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기술 유출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니까 수원지방법원인데요. 지난 1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한테 보석을 허가했어요. 최 씨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탑 산업훈장을 수운하고 퇴직 후에는 싱가포르의 반도체 컨설팅 업체 진세미컨덕터를 설립을 합니다. 이후에 2018년 대만의 그 폭스콘으로부터 약 8조 원 정도를 투자받아가지고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제 공장을 세우려고 시도했어요. 다행히 시안에 공장을 세우려던 계획은 폭스콘의 투자 처리로 무산됐는데 그 이후에 최 씨는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서 합작 회사 차리고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동을 설립을 하네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니까 청두시 삼성전자 복제 공장에는 20나노급 D램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고요. 더욱이 단순 공장 설계도만 유출한 것이 아니라 20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공정 기술들을 통째로 빼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 씨는 또 불법 헤드 헌팅사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 200여 명을 스카우트합니다. 이는 또 산업인재 유출로 역대 최대 규모네요. 야, 나쁜 짓만 다 골라서 했네. 하여튼 최 씨의 그 기술 및 인재 유출 범죄는 금전적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하고 경쟁력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여기에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 20년간 직기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총 552건이에요. 피해 규모는 10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 씨가 유출한 20나노급 D램 기술은 도달하기까지 쉽지는 않는데 한번 도달하고 나면은 상위 단계로의 발전이 아주 쉬워가지고 업계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높은 그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3하고 14나노급 D램 기술도 넘볼 수 있다는 거죠. 삼성과 하이닉스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 문제는 뭐냐? 이게 기술 유출 범죄가 야기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요. 법에 명시된 형량에 비해서 실제 선고되는 양형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국내 기술 그 유출 양형 기준 보니까 기본 징역 8개월에서 2년이에요.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4년이고 국외기술 유출은 기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에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6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명시된 최고 형량인데 국내 10년, 국외는 15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실제 2019년에서 22년 사이에 선고된 기술 유출 사건 중에 실형은 약 10% 불과하고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불과했다. 점차 산업기술 유출 범행의 수법이 아주 교묘하게 진화되다 보니까 해외 각국이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일명 경제 스파이법이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 범죄자를 이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고 대만도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고요. 일본도 관련법을 제정해서 막대한 액수를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칠시 사례처럼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되죠. 칠시가 피의자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겁니다. 그런 방증이다. 한편 그 산업기술 유출의 심각성이 대두되다 보니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이례적으로 유관부처 기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어요. 대통령실은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했고 향후에는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 제도 등 한 3개 차원에서 분과를 꾸려가지고 각 분과 총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간 협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과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 열어가지고 피해 금액 산정 기준, 지식재산 가치평가, 해외 사례 등에 관해 논의에 나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짜 나쁜 놈들이 많네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